안녕하십니까. 전산응용 기기제도 기능사 저자 이광선입니다. 오늘은 전산응용 기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 응시에 관한 내용과 과목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험은 일단 필기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필기 시험은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qnet.net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 사항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응시 원서를 보시게 되면 어떠한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기능사는 CBT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필기구는 거의 지참을 안 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요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분증,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필기 합격을 한 다음에는 이제 qnet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필기 시험 이후에 발표가 바로 나죠. 그래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먼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 확인은 그 날짜가 보통 한 15일 정도, 열흘이나 15일 정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확하게 필기 합격자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기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실기 시험을 접수를 해서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대비를 하게 되면 이 실기 시험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일단 여기 실기 시험을 볼 때는 수험표와 신분증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구를 지참을 해서 여기에 필요하신 거는 이제 스케일, 우리가 이제 자라 그러죠. 눈금 있는 자, 눈금자를 꼭 가져가셔서 측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대다수 내용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눈금자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또한 최종 합격 확인은 qnet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증 신청이나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최종 합격과 마찬가지 자격증 신청도 신분증 발급 수수료를 지참을 해서 역시 자격증 신청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내방을 하거나 또는 인터넷상으로 여러분들이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과목별로 문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계재료에서는 약 10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기계공작법에서 10문제, 기계제도에서 30문제, 비중이 많이 차지되죠. 그 다음 기계요소에서 약 7문제, 그 다음에 캐드 일반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60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 과목별로에 대한 빈도는 어쨌든 기계제도가 가장 빈도가 즉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형태의 챕터별로는 빈도가 높은 곳이 어느 정도까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체크만 하시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재료에 대한 부분은 철강재료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요. 물론 비철금속 재료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지만 철강재료가 비교적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기계공작법에서는 기계공작 일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각각 선반, 드릴링, 보링, 쉐이퍼, 슬로터 플레이너, 브로치에 대한 각각 내용과 밀링, 연삭, 정밀입자 및 특수가공, 그 다음에 안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형태의 문항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제도에서는 제도법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제도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기 아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이 자주 나오는 거고요. 투상법인 단면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형식입니다.
또한 치수기법과 재료 표시. 그 다음에는 표면 거칠기와 끼워 맞춤. 스케치 및 전개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요소와 제도에 대한 부분도 중요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기계 요소에서는 사실 그 역학적인 부분, 즉 기계 설계 요소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능사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계략적인 개요, 또한 이제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계산 문제에 대한 부분도 약간씩 도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계산 공식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대략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 60일 합격 또는 30일 합격하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60일 정도를 잡으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금씩 2시간씩,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씩 공부를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플랜이 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접근을 해서 본다면, 지금 저 위에서는 60일 정도로 되어 있지만 30일 정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이걸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Day 30일부터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면 기계 재료 여기에서는 역학적인 정리, 재료와 재료 개요와 그 다음에 재료의 역학관계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철강 재료의 제조법, 특수강, 또한 여기에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역시 비철금속 종류와 제조법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금속에 대한 종류와 특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원이 끝나면 단원별 문제풀이 후에 중요 내용은 일종의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암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암기하려는 노력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시험 볼 때까지는요. 그 다음 제2과목을 보게 되면 기계공작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수기 가공 및 정밀 측정, 그 다음에 아까 공작기계의 특성 및 구조 정리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반의 종류와 작업, 드릴링머신의 종류 및 특성, 종류와 특성 정리하기. 대략적으로 보면 특성 정리하기가 꽤 많죠. 종류와 특성 정리하기.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세이퍼, 스노터, 플래너, 브로치 등의 작업 특성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밀링머신에서는 가공법, 분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한 연삭 및 연삭기에 대한 종류와 특성, 기어 가공 방식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밀입자에서도 마찬가지 특수 가공 방법과 정밀입자 종류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역시 단원이 끝나면 단원별 문제풀이 후에 중요 내용은 암기하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해당하는 어떤 키워드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계 제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아까 30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계 제도에 대한 개요, 투상법, 단면법, 치수기법, 기재료 표시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표면 거칠기와 치수공차, 끼워 맞춤, 기하공차에 대한 내용도 표기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형식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케치 및 전개도, 그 다음 기계 요소의 제도 정리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30문제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을 생각한다면 좀 많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내용이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 요소. 기계 요소는 재료학과 결합용 기계 요소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축계 기계 요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동용 기계 요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는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제동 및 완충용 기계 요소에 대한 관계 기계 요소를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어느 정도 단원별로는 준비가 됩니다. 또한 내용별로 문제풀이 후에 중요 내용을 암기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관연도 문제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관연도 문제가 출제 경향이고, 출제 경향 자체가 어떠한 중요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D-Day 4일째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와 자주 틀리는 문제를 위주로 집중 복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새로운 문제를 계속적으로 푸는 거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4일 정도 남았을 때는 기존 문제에서 되도록이면 틀린 문제, 많이 틀린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약 이틀 정도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교재에서 체크를 해주는 것이 있죠. 별표. 또한 여러분들이 표시된 위주로 정독을 하면서 읽어주는데, 여러분들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구분을 해 두셔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더 외워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 이날 조금 더 정독을 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D-Day 4일 이후로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30일 이전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요때가 가장 여러분들이 피치를 올리면서 준비사항을 정리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